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애국한다고 산 그 주식이 사실은 우리 환율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보면 화나지 않으세요? 환율이 1,470원을 넘었다. 나라 경제가 위기다라는데 정부는 자꾸 남탓만 합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너무 많이 사서 그렇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느라 달러를 다 빼나가서 그렇다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환율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진짜 주범은 국민연금도 서학개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안방에서 편하게 클릭 한 번으로 샀던 국내 상장 미국 ETF가 범인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원화로 샀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바로 그 생각이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빈틈이었습니다. 오늘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달러 유출의 진짜 경로를 현미경처럼 파헤쳐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새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우리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로 환율의 모든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뉴스에 나오는 전문가들보다 환율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달러 유출의 주범을 잡으러 가보시죠. 자, 아주 쉽게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레고를 사고 싶어 합니다. 미국 공장에서 직접 주문하자니 배송비도 비싸고 영어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 동네 마트 사장님이 대신 미국에서 레고를 잔뜩 사와서 가게에 진열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돈을 내고 그 레고를 사면 됩니다. 참 편하죠? 여기서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바로 이 동네 마트 레고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상품들이죠. 우리는 달러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돈으로 바로 삽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 거래소에서 한국 돈으로 샀으니까 달러랑은 상관없겠지? 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마트 사장님에게 한국 돈을 주고 레고를 사는 순간 사장님은 고민에 빠집니다. 레고가 다 팔렸네? 미국 공장에 또 주문해야 하는데. 사장님이 미국 공장에 레고를 더 달라고 할 때 한국 돈을 주면 공장에서 받아줄까요? 당연히 안 받아주죠. 사장님은 여러분에게 받은 한국 돈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가서 이거 달러로 바꿔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이게 바로 운용사의 환전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이 1조 원어치 미국 ETF를 사면 그걸 관리하는 운용사는 실제 미국 주식을 그만큼 사야 합니다. 그러려면 외환 시장에서 1조 원어치 달러를 사야 하죠. 즉, 여러분이 한국에서 편하게 클릭한 그 행위가 실제로는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지난 1년간 이런 동네마트표 미국 주식에 들어온 돈이 무려 수십조 원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서학개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1,000만 명의 투자자가 각자 100만 원씩만 이 ETF를 사도 10조 원입니다. 이 10조 원이 한꺼번에 은행 창구로 달려가서 달러로 바꿔줘 라고 하면 달러 값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천정부지로 치솟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율 1,470원의 실체입니다. 나는 안전하게 한국에서 투자하고 있어 라고 믿었던 여러분의 투자가 역설적으로 우리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달러 유출의 주범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환율을 올리는 주범이 이런 ETF뿐일까요? 아니요,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8조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입니다. 이번엔 포켓몬 카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1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2만 원이 될 것 같은 아주 귀한 피카츄 황금 카드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자라죠? 이때 옆에 있던 친구가 제안합니다. 야, 내가 1만 원 빌려줄 테니까 저거 사. 나중에 팔아서 1만 원만 돌려줘. 이게 바로 비투, 즉 신용거래입니다. 내 돈 1만 원과 친구 돈 1만 원을 합쳐서 2만 원짜리 카드를 산 거죠. 카드가 4만 원이 되면 친구에게 1만 원을 갚고도 나는 2만 원이나 벌게 됩니다. 마법 같죠? 하지만 반대의 상황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카드값이 15,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보죠. 친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카드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내 돈 10,000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카드 팔아서 내 돈 갚아. 아니면 내가 네 카드 뺏어서 마음대로 팔아버릴 거야.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렇게 빌린 돈의 총합이 무려 28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손꼽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사람들은 이 돈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환율이라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세요. 남의 돈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는 똑똑한 투자 기술이다라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1,870원을 넘나드는 고위험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지네? 지금 주식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겠다 라며 한국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팔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이걸 반대매매라고 해요. 즉,
환율이 오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비투 계좌를 터뜨리는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가장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미국 반도체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는 말을 듣고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 1억 원은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었죠. 처음엔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올라서 하루에 몇백만 원씩 수익이 찍혔습니다. B씨는 역시 B2가 답이다라며 좋아했죠. 그런데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며 코스피가 급락했고 B씨가 샀던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2배, 3배 더 빠르게 폭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B씨에게 담보 부족 안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3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전량 강제 매도된다는 내용이었죠. B씨는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9시 B씨의 주식은 가장 낮은 가격에 자동으로 팔려나갔습니다. 2억 원이었던 계좌는 단 며칠 만에 6천만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8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개씩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시장을 보면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립니다. 예전에 계란 한 판에 1만 원 넘게 올랐을 때 기억하시나요? 평소엔 5천 원도 비싸다고 안 사던 사람들이 1만 원이 넘고 마트에 판매 수량 제한 문구가 붙으니까 너도 나도 줄을 서서 계란을 사 모았죠? 지금 달러 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환율이 1200원, 1300원일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1870원 근처에 오니까 지금 안 사면 나중에 1500원 간다 라며 달러를 사재기하고 있어요. 이 공포가 만든 쇼핑이죠. 달러가 안전자산인 건 맞지만 가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1470원에 달러를 샀다면 환율이 1300원으로만 떨어져도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자산의 7%를 잃는 겁니다. 주식으로 7% 수익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지금의 달러 매수는 안전을 사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상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개미들이 몰려들어 만든 매수벽은 환율이 조금만 떨어지려 해도 다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해서 우리 경제 전체를 고환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넓혀서 우리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의 상황을 들여다볼게요. 한국은행은 지금 아주 어려운 병을 고쳐야 하는 의사 선생님과 같습니다. 환자는 지금 고혈압, 즉 고환율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동시에 저혈당, 즉 경기 침체와 빚 때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낮추려고 금리 인상이라는 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좀 잡히겠지만 기운 없는 환자가 그 약 기운을 못 버티고 아예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운을 차리게 하려고 금리 인하라는 설탕물을 먹이자니 혈압이 치솟아서 뇌출혈이 일어날 판이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우리는 외통수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이 미국 연준이 금리 내린다는데 우리도 따라서 내리면 되는 거 아냐?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힘이 센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우리가 똑같이 내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여전히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있게 됩니다. 달러를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도 금리를 내리네? 그럼 이자도 적게 주는 원화 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라며 돈을 더 빨리 빼나갈 겁니다. 즉,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우리가 덜컥 내렸다가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 수직 상승하는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가계부채 파산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선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거예요. 결국 한국은행은 동결이라는 임시 방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동결이 시장에는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더 올릴 힘이 없구나라는 신호로 읽히고 이게 다시 환율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이 산 ETF가 달러를 유출시키고 28조 원의 비투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손발이 묶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라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여러분의 허락 없이 주식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가장 비극적인 건 주가가 바닥을 칠 때 팔린다는 겁니다. 비투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빚내서 물타기를 하는 건데 이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는 구간에서는 물타기를 해도 담보 비율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주가가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편하게 산 국내 상장 미국 ETF가 실제로는 달러 수요를 폭발시켜 환율을 올리고 있었다는 점. 둘째, 역대급으로 쌓인 28조 원의 비투 물량은 환율 상승과 만나면 반대매매라는 시한폭탄으로 변해 우리 증시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점. 셋째,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한국은행의 상황이 고환율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주식 계좌부터 확인하십시오. 내가 혹시 달러 유출의 주범인 ETF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담보 비율이 위험하진 않은지 체크하세요.
지금은 욕심을 버리고 안전벨트를 매야 할 시간입니다. 환율 1470원은 위기이지만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10년을 결정할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부는 남 탓을 하지만 진짜 주범은 우리 곁에 있었다고요. 범인은 편리함에 가려진 투자 구조와 나만 못 벌까봐 무서워했던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여러분은 더 이상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